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가 정말 이재명 방탄과 관련한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재명의 국정과제 1호가요. 1호가 이제 이재명을 살려야 된다. 이재명 방탄이 국정과제 1호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과제 2호가 뭐냐. 바로 이제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 말은 정치 보복을 한다. 이게 국정과제 2호입니다. 그 다음부터 국정과제 3호 뭐 민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거는 외교가 어떻고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결국 이재명의 국정과제 지상명령 1호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죽으면 뭐 과제가 의미가 없잖아. 자기가 끌려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방탄이 국정과제 1호고 그리고 이제 정치 보복. 오늘 윤 대통령 내란 재판도 있지만 정치 보복을 해가 윤 대통령 세력을 씨를 말려야 된다. 겁나는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언제 다시 화려하게 윤 대통령이 복귀할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국정과제가 뒷전이죠. 무슨 민생이 있고 뭐 외교 실용이 있고 국익이 있고 이거 뒷전입니다. 뒷전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에 이재명 방탄 법률이 무더기로 이번 주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 법조계에서 이재명 방탄 7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방탄 7법. 이거는 이제 이미 통과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통과될 게 많이 있고, 또 이제 약간 속도 조절해서 조만간 통과시킬, 요런 이제 7개 이재명 방탄 7법이 있다. 보통 이렇게 법조계에서 분석하는데, 어떤 법이 있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걸 막아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7개 법 중에 첫째가 이제 검사징계법이 있고, 요거는 통과됐죠. 검사징계.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이제 무더기로 검사를 징계해서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을 다 파면시켜버린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린다. 추가 수사를. 이런 게 검사징계법이 통과된 거예요. 이재명 방탄법 중에 첫째 검사징계법 이미 통과됐습니다.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심우정 총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법은 이제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사는 파면 제도가 없잖아요. 근데 파면이 되면 연금도 제한 지급되고 못 받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장악하기 좋다는 거죠. 판사는 파면이 없는데 검사는 이제 파면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죠. 이게 첫째 이재명 방탄 검사징계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판사는 어떻게 길들이느냐. 바로 이제 법 왜곡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신진우 판사 또는 이번에 재판하는 지귀현 판사, 이런 판사들이 말도 안 되게 법을 잘못 적용해서 윤석열을 풀어준다. 또는 이화영에 대해서 뭐 그냥 9년 6개월 때린다. 이런 식으로 판사가 법 적용을 잘못해서 판결하면 판사를 그냥 구속시켜 처벌하자. 이거는 이제 판사를 장악하는 법이죠. 법 왜곡죄. 이것도 조만간 아마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법관을 30명으로 정원하자. 이게 바로 법원 조직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대법원에서 의견서를 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옛날에 뭐 노무현이나 문재인 때도요. 그때도 뭐 몇 년에 한 4명까지 한번 늘려보자. 이런 논의는 있었어요. 한 4명 정도를 거의 먼저 한 4년에 걸쳐서 4명 정도를 한번 늘려보자. 그거는 말이 되는 게 저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돼요. 헌재를 없애버리고 4명 정도 대법관을 늘려서 헌법재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좋아요. 크게 헌재를 없애니까 인력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이 헌법재판하는 게 맞거든요. 굳이 뭐 헌재 정치기관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도는 용납이 돼요. 그리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니까 상고를 무턱대고 아무나 상고를 못하게 좀 제한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신속 재판을 위해서는 오히려 1심이나 하급심을 강화해야 돼요. 지금 1심이 제일 중요한, 모든 증거조사를 1심에서 하거든요. 근데 1심을 안 늘리고 대법관을 몇 배 늘려봤자 1심에서 몇 년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신속 재판이나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사법제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거냐. 그러면서 그 속에서 대법원은 어떤 성격의 법률심, 이걸 이게 강화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바람직하게 어느 정도 숫자가 적정 숫자냐. 이걸 종합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법부 더 나아가면 법조계 전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재명 혼자 살리려고 대법관 장악하려고 이재명 지 혼자 24명 내가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30명 늘린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제 대법원에서 오늘 의견서를 낼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재명 방탄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심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법이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기본권 침해하면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소원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이게 사심제잖아, 사심제. 그럼 이게 헌재가 최고 기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법관은 30명 늘리가 개나 소나 말도 안 되게 권위를 없애놓고 헌재가 사심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이재명 방탄합니다. 왜 대법원이 혹시라도 이재명 죽이면 헌재에 가면 또 살릴 수 있다. 왜 헌재 재판관 중에 자기 변호인 이성님 또 임명해놓고 또 정계선이도 해놓고 마한익이도 해놓고 그 다음에 정정미도 있고 그러면 이게 끄떡없지 않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심제입니다. 사심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더 황당한 게 오심제가 있습니다. 오심제가 있어요. 와, 이것도 김용민이나 장경태 아시죠? 최고위원 장경태가 주장한 건데 헌재도 못 믿겠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다시 번복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헌재 위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자. 와, 참 이게 대단한 발상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뒤집을 수 있는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자. 이거야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독재죠. 옛날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했다. 이걸 이게 베껴가지고 한국의 찌베스, 찌제명이니까 성이 찌, 이름이 베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있고 한국의 찌베스가 있다. 전베스도 괜찮은데 김부선 씨가 자기 좀 방송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던데 김부선 씨가 점제명 전베스도 저거 찌베스가 차베스, 찌베스. 근데 국민주권 정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헌재 위에다가 국민주권위원회를 만들어. 그럼 이게 오심제가 되는 거예요. 오심제. 진짜 황당무계한. 와, 이런 게 독재는 처음 이게 장경태 아닙니다. 이게 또 이재명 방탄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로 이제 내일 모레 12일 날 통과하려는 대통령 재판 중지. 이재명이 이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한다. 이거 안 하면 18일 날 재판하니까 이걸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안 되면 선거법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버린다. 특히 행위 부분을 빼버린다. 허위사실 공표 중에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해도 괜찮다. 와, 국민은 허위사실 방송하면 바르게 무자비하게 고발해가 검열해가지고 처벌하면서 정치인들은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괜찮다. 행위 부분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1인을 방탄을 위한 지금 이게 통과됐거나 이번 주에 곧 아마 그리고 통과될 이런 방탄 7법이 있다. 이걸 막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탄 7법이 뭐다? 검사자 검사 징계, 그 다음에 판사자 판사 법외국제. 그리고 이제 대법원을 무력화, 법원 조직과 대법관 정원, 그 다음에 헌재 해가지고 사심제로 바꾸자. 헌재로. 즉,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게. 이게 사심제예요. 이것도 불안하다? 오심제로 가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시 견제하는
국민주권위원회. 이게 5번째. 그 다음에 대통령 재판 중지하자 피고인이 되면 6번째. 그리고 이제 이거 공직선거법 행위 부분을 빼자.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만 득보는 게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득보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회의원들. 지금 행위와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양문석 또는 이상식부터 많잖아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방탄 7법. 이거는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라는 게 정당 국민의힘이 아니야. 자꾸 헷갈려.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 저항권 힘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걸 막아내겠어요? 무기력한 국민의힘이.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되거든. 저 헷갈리잖아. 국민의힘이 막아야 된다니까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야 된다. 국민들의 저항권으로 막아내야 된다. 국민의힘을 기대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국무위원들을 기대할 수도 없고 누굴 기대하느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피로서 저항권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